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배트맨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저도 뭐 쉬는 동안 MLB 좀 트래킹 좀 열심히 해보면서 흐름을 놓치진 않고 있는데, 그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빠따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불펜 방어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시즌 개막 이후로 성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했다면은 한 45경기 정도 한 시점 이후로 봤습니다. 초반에 그런 것들은 조금 날리고, 최근 45경기, 6경기 뭐 그 정도, 그나마 좀 최근 스탯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쌓여있던 것들을 조금 날리고 최근 성적들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검토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보스턴입니다. 소로카랑 지올리토가 붙는다고 하는데, 둘 다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 했었던 애들입니다. 근데 소로카는 2019년 이후로는 뭐 부상도 있었고 사실 잘한 시즌이 거의 없다가 요즘에 조금 괜찮아요. 5경기가량 한 뭐 28.1이닝을 3.49 정도 그나마 사람답게 해주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제구 같은 것도 좋았었고 이랬지만은 좀 무너졌었는데 요즘에 또 괜찮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보스턴의 지올리토도 저는 별로 믿지 않는 선수입니다. 옛날에 뭐 화싹 시절이나 이럴 때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 사실 좀 많이 날려 먹었거든요. 부상도 있었었고,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피홈런이 41방,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맞았던 뭐 그런 투수이기도 한데, 최근에 또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7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요즘에 뭐 2이닝, 2팀이나 사실 흠잡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도 그냥 또 무너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번에 막 천사한테 1.2이닝 만에 막 7실점하고 그런 날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요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것들. 글쎄 지금 사실 워싱턴이 뭐 제임스 우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하위권들 워싱턴이나 마이애미가 참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워싱턴이 지금 빠따기세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스턴은 사실 빠따가 정말 안 통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치는 날도 덜어 있긴 합니다. 뭐 하루 잘 치고 하루 못 치고, 하루 잘 치고 하루 못 치고 뭐 이런 날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괜찮아진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두 팀 모두 다 이제 좀 최근 한 일주일가량 봤을 때, 열흘에서 일주일가량은 좀 불펜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무너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내일은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가 참 안 통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두 팀 간에 이제 좀 맞대결에서 보이는 거는 이 불펜 소모도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워싱턴은 리그에서 불펜이 원래부터 안 좋은 팀이었었고, 시즌 전체로 봐도 뭐 꼴찌를 다투는 뭐 거의 그런 급 팀인데, 요즘 들어서 또 불펜을 또 많이 썼거든요. 그 전날에도 4명, 특히나 셋업진에 있는 4명을 전부 다 썼었는데, 어제 경기 때도 전부 다 쓰는 바람에 오늘은 이 선수들이 모두 연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오늘 좀 상위권 라인 불펜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글쎄 저는 오늘 워싱턴의 불펜이 썩 좋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 선발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올리토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빠따적으로는 사실 마이애미한테, 워싱턴한테 조금 꿀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불펜에서 상쇄해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일단 보스턴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배당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8.5 기준의 오바, 혹시나 보스턴을 믿지는 못하지만은 워싱턴이 그나마 빠따하게 괜찮다는 것들, 그리고 불펜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실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 경기도 있는데요, 루사르도랑 에벗이 붙네요. 사실 루사르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좌한 투수고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뭐 스위퍼라든지 뭐 체인지업, 싱커 이런 것들을 덧붙여 가면서 초반에 나아진 모습들이 있었다가 확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이후로는 루사르도가 이런 것들 조금 고쳤나, 원래 본인이 잘 던지는 포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구사를 하면서 조금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지금 뭐 직전 경기도 5이닝 2실점, 그 전 경기 때 매치전에서 참 잘했어요. 6.2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잘했었는데, 글쎄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그냥 헤매기도 하고, 이래서 루사르도를 꾸준히 믿을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앤드류 에버슨 반대로 지금 방어율이 1.79입니다. 벌써 시즌 7승이나 거두고 있고, 저는 에버슨 약간 내구성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는 참 잘해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는 한 5이닝밖에 못 던져가지고 이 친구의 강력함을 좀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에버슨 참 믿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도 이렇게 또 홈에서보다는 또 이제 원정에서 살짝 괜찮은 모습들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또 두 선수 모두 다 좌타자한테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신시내티는 라인업에 좌타자가 사실은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필라델피아는 뭐 하퍼라든지 뭐 핵심 좌타자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로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에벗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필라델피아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가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지는 못해요. 오늘도 루사르도 정도면은 사실 뭐 휠러가 나올 때라든지 뭐 산체스, 랑앤 수아레즈 이런 애들보다는 좀 믿음이 덜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편한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양 선수가 또 루사라도가 좀 혹시라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신시내티도 지금 빠따가 막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 다음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두고 거의 뭐 100년이 넘는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는 매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지난번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는 사실 뭐 기준점이 한 7.5, 8.5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바를 많이 뚫었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썩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거 오늘 컵스가 홈 경기인데, 컵스는 올 시즌 홈 경기 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홈에 비해서 원정이 조금 딸리는데, 그래도 원정 성적이 조금 옛날보다는 괜찮아진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21승이나 거두긴 했지만은 최근에 피츠버그한테 원정에서 참 빈약한 빠따로 스윕을 당한다든지, 반대로 컵스는 클리블랜드를 홈에서 스윕을 했었죠. 클리블랜드 그 시카고 컵스 지금 빠따가 뭐 영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컵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한 뭐 5월 19일 이후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컵스의 불펜이 리그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양 팀의 빠따 차이, 세인트루이스는 오히려 특정 이런 구간을 잡았을 때는 OPS가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즌 초중반쯤에 빠따가 참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우고 나니까 빠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그래도 이제 컵스가 좀 불펜을 많이 썼다는 거,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이제 경기를 뭐 쉬어가지고 불펜 소모도가 없었다,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레아나 미콜라스 누구 하나가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콜라스도 한창 이제 세인트루이스 기세가 좋았을 때는 좀 잘 막아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미콜라스 최근에 한 6경기 구간으로 봤을 때는 6.90, 원래부터 뭐 볼넷을 많이 안 주는 선수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방어리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 피안타도 적지 않고 위기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것들, 잘하는 날에는 뭐 이닝도 잘 먹어주고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레아도 사실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얘도 뭐 한 최근 4경기가량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있고 좀 많은 실점을 할 때도 있고 이러긴 한데, 글쎄 내일은 컵스의 홈구장에 딱히 뭐 바람이 외곽 쪽으로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뭐 선발 투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근의 분위기로는 컵스가 뭐 빠따적으로나 불펜 여러가지 면모에서 선발 구간을 그냥 무난하게 넘긴다면 컵스의 우세가 조금 더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좀 뭐 라이벌 팀들이니 만큼 오바 같은 것들도 뭐 살짝은 볼만하겠지만 뭐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컵스가 그래도 조금 우위에 있겠다, 그 정도만 예측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매치 대 양키스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큰 두 구단들 간의 경기인데, 내일은 매치가 지금 이제 원래 블랙번이 나온다고 하다가 얘가 또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서 하겐만이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오면 보통 한 3이닝 정도? 그 정도를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센가라든지 뭐 블랙번도 그렇고 좀 매치에 선발진이 좀 빵꾸가 많이 있는 입장이에요. 맥일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이래갖고, 매치도 지금 선발 운용 로테이션이 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겐만이 나왔을 때 뭐 짧은 이닝이라도 잘 버텨주긴 했었습니다. 내일도 불펜은 꽤나 덕지덕지 붙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양키스는 스트로먼이 나오는데, 스트로먼이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좋지가 못했어요. 그 처음에 시즌 초반 한 3경기 정도 엄청 못했다가 복귀전에서는 사실 좀 안 좋았었고, 직전 경기에서 74구 정도만 던지면서 5이닝을 잘 버텼었는데, 그래도 스트로먼을 지금 확실히 좀 안심할 단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리고 양팀의 빠따상으로는 사실 지금도 매치가 빠따가 막 대단히 좋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미러키 상대로 마지막 2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는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고, 반대로 양키스는 토론토한테 수입을 당했는데, 양키스가 최근에 그 같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이런 팀들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2경기가량은 양키스의 빠따가 안 터진 것도 아니었는데, 글쎄 토론토한테 그냥 무난하게 수입을 당하더라고요. 최근에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불펜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양키스는 원래 그 올 시즌 전체로 보면은 빠따가 다저스 다음으로 리그 전체 1등인 적도 있었고 참 좋은 팀이었었는데, 뭐 한 최근 스탯으로 5월 19일 이후 그 정도로 보면은 양키스의 빠따 OPS가 11등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 명의 타자들이 좀 부진에 빠져 있다, 그런 것들도 보이기는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매치는 리그에서 홈 성적이 상당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지금 32승 13패 상당히 좋은 팀이고, 양키스는 원정은 또 반반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트로먼이 그렇게 막 믿을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선발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매치의 승리? 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하겐만이라는 선수랑 내일 또 매치에 이런 좀 마운드 운영들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는 양키스를 지금 보는 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매치 승리라든지 그리고 좀 오바 같은 것들도 볼 텐데 오바 보는 거는 그나마 요즘 양키스가 빠따가 좋다 이건데요. 매치는 딱히 빠따가 뭐 신뢰가 되는 그런 순간들은 아닌지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 경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피츠버그 경기 브라이언 우랑 폴터가 붙는데 폴터는 직전 등판 때 비가 와가지고 좀 긴 이닝을 버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냥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요. 폴터도 그나마 이제 한 5이닝 정도를 무난하게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즌 초중반에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기간에 벌어놨던 것들을 많이 좀 까먹은 그런 와중에 있고요. 반대로 브라이언은 최근에 한 3경기가량 아주 견고합니다. 한 6이닝, 7이닝가량을 아주 잘 먹어주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또 방어를 2점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점대로 내려온 모습이라 가지고 브라이언은 지금 시애틀 선발 중에서는 거의 뭐 믿을만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 홈런 1등을 달리던 뭐 랄리 같은 애들이 요즘에 9경기 동안 뭐 홈런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애틀이 사실 피츠버그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규모는 큰 팀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피츠버그가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 빠따가 엄청 좋았느냐 그런 것들도 아니긴 하고 전부 다 홈 경기였었거든요. 피츠버그는 이제 원정으로 가는데 홈에서는 26승 21패지만은 원정에서는 12승 29패로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홈에서의 6연승과 또 이제 원정으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더구나 오늘 상대가 또 만만치 않은 선발 브라이언 우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을 조금 보고 싶긴 한데 피츠버그의 요즘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피츠버그가 최근 들어서는 OPS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더구나 이제 불펜 쪽에서도 지금 전체 2등까지 올라올 정도로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언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7.5를 받았는데 폴터가 막 엄청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언더 같은 것들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시애틀 승도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배당도 맞수는 없고 핸슨 가기에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한 점 차 게임 같은 거 내다 보면서 사실 좀 점수가 안 나는 게임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미네소타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페덱이랑 라텔이 붙는데 자 여기 페덱 보면은 최근에 4경기 동안 9.16으로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시즌에 한 첫 2경기 정도로 조진 다음에 거의 한 10경기 이상을 아주 잘해 왔었는데 요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보이죠. 4경기 동안 9.16이니까 직전 경기 때는 뭐 구속까지 잘 나왔었는데 피홈런도 뭐 좀 많이 맞으면서 디트로이트한테 부진한 면모를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방어율도 그냥 평범해졌었죠. 한때 위네스타에서는 베일로버가 많이 못할 때 페덱이 좀 미들맨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덱이 요즘 좀 좋은 순간이 아니라는 게 보이고 잭 라텔 리그에서 피홈런이 가장 많은 선발입니다. 23피홈런인데 내일 또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15개나 있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라텔이 요즘에 뭐 피홈런이 많은 날에 그래도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솔로 홈런으로 일축을 한다든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라텔이 그냥 지금 뭐 방어월도 그렇고 이닝도 상당히 잘 먹어주고 있고 벌써 104이닝이나 먹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17경기로 같은 경기 수를 치렀는데 이닝 차이가 14.2이닝이나 나니까 라텔이 조금 더 좀 내구성도 괜찮은 편이고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을 빼면은 전혀 꿀리지 않는 선발처럼 보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양팀의 분위기상으로는 템파베이가 이제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양키스랑 원래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줄여버렸고 지금 오히려 토론토가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템파베이는 지금 분위기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셀렉시스한테 루징 시리즈를 했다든지 볼티모어한테도 루징 시리즈 하고 그런 것들이 아쉽긴 했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홈런 3방, 뭐 안타 10개 이렇게 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텔 정도면 저는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템파가 여기는 보면은 불펜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좀 폭락이 있었다 이렇게 적혀있기는 한데 얘네들도 이제 좀 롱릴리프를 쓴다거나 그런 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따지고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데가 여기가 그 템파베이 주요 불펜들의 이제 방어율인데 전부 다 괜찮은 면모가 많이 있어요.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불펜만 한 4-5명 되거든요. 저는 내일은 라텔이 꽤나 길게 막아준다면은 쓸 수 있는 불펜은 꽤나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빠따 분위기도 미네소타보다는 확실히 템파베이가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미네소타가 이제 뭐 홈으로 오긴 합니다만은 좋은 구간은 아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불펜에서는 템파베이보다도 더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거슬려서 저는 이거는 템파베이가 역배를 받을 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아서 템파 쪽으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9.5 기준 오바도 같이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경기는 오바 보기 괜찮아요. 더구나 지금처럼 패덱이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오바 보는 건 사실 미네소타 빠따가 너무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뭐 템파베이 쪽으로 틀어도 괜찮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텍사스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랜디 바스켓이나 쿠마르 오커나 보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샌디에고가 상당히 못 치고 있고 템파베이는 그나마 빠따가 샌디보단 낫다 뭐 이런 게 있겠는데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 5월 19일 이후 최근에 한 46경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샌디에고의 빠따가 오히려 텍사스보다 좋지가 못하다 이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샌디는 못 치는 팀이라는 소리인데 반대로 텍사스는 불펜 구간에서 꽤나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양 팀의 빠따라든지 선발 상태 모두 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무슨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샌디에고가 홈발을 많이 받고 텍사스는 오히려 원정감은 조금 줄어든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샌디에고를 배당이 나쁘진 않은데 무난히 보기는 좀 어려운 그림 같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 대 천사 경기네요. 요즘에 토론토가 양키스까지 수입하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까지 올랐으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에릭 라우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에릭 라우어가 나오는 거는 토론토가 좀 불펜 데이를 좀 쓰는 느낌이 있다는 거기는 해요. 근데 토론토가 사실 에릭 라우어가 직전 경기 때는 썩 좋지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5이닝도 무난하게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불펜들을 쓸 수가 있냐. 토론토가 최근 들어서 이 양키스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불펜 소모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래도 내일은 뭐 야리엘 로드리게즈, 복귀한 이미 가르시아, 브랜든 리틀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잘하고 있는 피셔 같은 애들을 못 쓰는 거 24구나 던졌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조금 아쉽고 마무리인 호퍼만도 지금 연투에 걸려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글쎄 토론토가 그렇다고 해서 뭐 쓸 수 있는 불펜이 아주 뭐 적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뭐 토론토가 그냥 요즘에 빠따 기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도 핸드릭스가 나오는데 천사에서 뭐 소리아노가 나오거나 키쿠치가 나오거나 그런 날에는 사실 천사를 조금 볼만도 하지만은 저는 핸드릭스를 그렇게 막 믿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방어리나 여러 가지 면모로 좀 적당히 막아주는 그런 날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만만한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토론토가 마운드 운영이 조금 딸리는 편이긴 하고 천사 역시 요즘에 빠따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홈런도 잘 치고 뭐 그런 거는 맞는데 이것도 토론토가 홈발을 상당히 좀 잘 받는 팀이기도 해요. 29승 16패로 얘네들도 좀 순위권에 있는 그런 홈발을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토론토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사에서 좀 핸드릭스 정도면 만만한 선발이다. 물론 에릭 라우도 지금 아주 100%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기세 자체가 저는 토론토가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또 라우어가 살짝 부진하다면은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양 팀의 빠따 분위기는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토론토 역시 불펜에서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토론토 사이드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샌디 알칸타라랑 퀸 프리스터가 붙는데 요즘에 마이애미 기세가 엄청납니다. 마이애미 최근에 10경기 동안 9승 1패죠. 사실 8연승을 질주를 하다가 한번 끊겼는데 그래도 다시 또 이제 뭐 연패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샌디 알칸타라도 요즘에 6이닝가량 잘 먹어주고 실점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전 이제 애리조나한테 피안타 10방 맞으면서 6이닝 7실점으로 우리가 좀 초반에 봤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노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알칸타라가 좀 좋아지나 했는데 직전 경기 때 형편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일도 아주 큰 기대가 되지는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반대로 퀸 프리스터는 요즘에 아주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퀸 프리스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미러키 와서는 선발로서 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전에 뭐 오프너를 쓰면서 조금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메인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주 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7경기 동안 뭐 2.06에다가 볼넷도 안 주고 피홈런도 안 주고 얘가 이제 커리어 초반에는 피홈런이나 볼넷이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 이제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프리스터를 조금 높게 볼만 하고 미러키도 지금 빠따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애미의 분위기가 더 좋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글쎄 저는 프리스터가 좀 꽤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사실 좀 어려워 보여. 미러키도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 엄청 박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중부지구 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쉬운 게임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애미 최근 이제 5월 19일 이후로는 빠따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고 근데 미러키도 더 좋아요. 나는 샌디 알칸타라가 그 전까지 좋았던 모습을 직전 경기 한번 빠그라졌는데 이어갈 수 있겠냐? 그거는 좀 애매해 보여서 그냥 차라리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미러키의 프리스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마이애미 기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면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8.5 기준에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사실 마이애미가 그런 좋은 구간을 가졌던 거는 사실 뭐 선발에서 뭐 정크라던 이런 애들이 잘해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빠따가 잘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상태 프리스터, 물론 뭐 이 친구가 딱히 뭐 대단한 스터프를 가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무난하게 잘 막아주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언더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세콘이랑 올슨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가 중부지구 2위거든요. 근데 여기는 디트로이트 말고는 다른 팀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4승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 2등 대결이지만은 디트로이트가 많이 앞서 있는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다. 더구나 제가 이제 선정한 그런 기간으로 삼았을 때는 클리블랜드는 리그에서 빠따가 꼴찌예요. 그리고 불펜 역시나 한창 잘해주던 뭐 게디스나 뭐 팀 해린, 케이드 스미스 이런 애들이 조금 부침을 겪으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또 불펜이 많이 또 폭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길게 이어진다면 디트로이트가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트로이트도 여기 보면은 4.46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맹점이 있는 게 디트로이트는 리그에서 불펜 데이를 가장 많이 돌리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롱맨들이 털리는 경우 그런 날들은 많이 있지만은 핵심 불펜들의 방어율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내일도 지금 보면 뭐 토미 칼러라든지 타일러 홀튼, 체이스 리, 브렌트 허더 뭐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방어율이 상당히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리즈 올슨이 복귀 등판이기 때문에 키케야 뭐 한 3, 4이닝밖에 안 던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트로이트는 충분히 막아줄 만한 선발들이 있다. 그리고 리즈 올슨 역시나 얘도 이제 건강할 때는 방어율도 그렇고 WHRP도 낮은 편이고 상대한테 기회를 잘 안 주거든요. 저 요즘 상태의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리즈 올슨이 물론 복귀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클리블랜드 빠따가 너무 마탱이가 가 있는지라 저는 이건 디트로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애틀랜타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스펜서 스트라이더랑 찰리 모튼인데,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요즘에 꽤나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스트라이더는 이제 복귀 이후에 구속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구속도 한 96, 7마일가량 나오기도 하고, 직전 경기는 7이닝까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투구수 제한도 없고 기린도 먹을 수가 있다. 물론 옛날 같은 그런 엄청난 뭐 삼진쇼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여전히 스트라이더는 지금 요즘 들어서는 좀 경쟁력이 다시 좀 생겼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애틀랜타가 뭐 슈벨렌바라든지 크리스 세일 이런 핵심 선발들이 전부 다 이제 좀 IL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스트라이더의 이제 좀 위치가 중요해졌어요. 팀이 이제 좀 위기에 있을 때 선발로서 한 축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위치인데, 그래도 요즘 상태의 스트라이더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찰리 모튼, 이 친구도 요즘에 잘하죠. 최근에 6경기 동안 2.90이다. 이 가운데도 한번 어스렉스한테 2.1이닝 동안 뭐 사실점하고 이런 날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2.90 정도고 특히나 삼진이 많이 잡고 있는 것들, 휘어론도 줄어들었고, 저는 양 팀의 선발 상태는 꽤나 괜찮다고 보여요. 지금 팀 내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선발이다 이런 생각인데, 요즘에 볼티모어가 사실은 기세가 조금 올라왔다가 뭐 러치맨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포수 자리에서 게리 산체스가 잘해주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두 팀 모두 다 분위기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이 되게 뭐 좋게 보인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정도 선발이라면은, 그리고 양 팀이 요즘 빠따라면은 그냥 언더 같은 거 볼만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만 들더라고요. 지금 모튼도 여기 있는 보이는 방어율 대비 최근에 활약도는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스트라이더도 요즘에 4경기가량 괜찮기 때문에 그냥 언더 같은 거 좀 조용한 경기, 양 팀도 사실 이런 팀 이름값에 비해서는 빠따가 잘 터지고 있지가 못하죠. 더구나 볼티모어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 홈에서는 61개, 원정에서는 40개로 차이가 아주 좀 큰 편이어가지고 내일 경기는 저는 좀 언더 같은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의 화이트삭스입니다. 센자텔라랑 하우저인데, 자,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센자텔라는 지금 리그에서 WHIP가 가장 높은 선발입니다. 지금 승패도 그렇고 3승 11패인데 그나마 최근에 승수를 조금 벌어들인 거예요. 또 이제 피안타가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많다. 지금 80이닝 동안 피안타가 125방이거든요. 그만큼 볼넷은 적은 편인데 피안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더라. 더구나 내일은 또 구장이 이제 좀 쿠어스 필드이기도 하고 고생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에 좀 막아주는 것도 있었는데 직전 경기도 볼넷 3개 표로 한 방으로 미러키한테 4.1이닝 5실점으로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텔라를 뭐 믿고 갈 수는 없고요. 반대로 이제 아드리안 하우저 요즘에 잘합니다. 일단 방어율 자체가 1.90이고 좀 이제 화이트삭스 로테이션에 조금 늦게 합류를 했는데 선발로 합류한 이후에 7경기 동안 전부 그냥 이닝 잘 먹어주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우저는 저는 의외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화싹이 뭐 어린 친구들 제가 그런 애들이 믿을만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우저는 연차도 있는 친구, 약간의 베테랑에 속하는데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냥
저는 센다실라보다는 하우저가 선발에서는 확실한 좀 믿음이 있는 선발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라면은 선발에서 화싹이 좀 압도를 할 만함에도 빠따적으로는 오히려 콜로라도한테 조금 안 좋고, 그거나 내일은 또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는 OPS가 리그 꼴찌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맵 자체가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화싹 빠따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화이삭스가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9승 35패로 콜로라도보다도 안 좋아요. 제가 여러 차례 콜로라도는 올 시즌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좋지가 못하다 이랬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화싹은 또 원정에서만큼은 콜로라도보다도 안 좋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선발상으로도 그렇고 내일도 화싹에 빠따가 걱정스럽지만은 포스필드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센다셀라이기 때문에 많은 안타를 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화싹이 원정에서의 승수가 너무 떨어진다.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냥 화싹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하우저가 좀 믿음이 있는 편인데, 하우저는 통산으로 봐도 이런 쿠어스 필드에서 성적이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통상 쿠어스 필드 3경기 동안 뭐 3.60 정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물론 좀 이제 옛날이긴 한데, 그래도 투구 스타일이라던 여러 가지 상으로 쿠어스 필드를 조금 견딜 수 있는 선발이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는 화싹 승에다가 뭐 11.5 기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내일도 다저스가 카스파리우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요즘에 선발 이런 무게감이 참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카스파리우스는 꽤나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방어도 3.97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켄자한테 4이닝 6실점, 켄자 빠따가 정말 만만한 팀인데 그날도 카스파리우스가 고전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이제 짧은 이닝을 얼추 잘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좀 조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카스파리우스가 사실은 좀 믿을만하지 않은 그런 와중에 있는데,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는 부상 복귀한 시즌이잖아요. 초반에 조금 못하다가 조금 잘해주나 싶었는데 그러더니 또 마트니가 갔었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6월 29일날 경기가 부상자 명단에 가 있다가 복귀한 경기인데 그냥 89만에 3.1이닝 8실점을 했거든요. 되게 못했어요. 볼넷 4개에다가 피어노세 막 이렇게 하면서 컵스한테 엄청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맥컬러스가 딱히 뭐 믿을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일단 오바 같은 것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휴스턴은 이제 6월달 들어서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6월달에만 19승 7패로 리그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좋았던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휴스턴이 아무리 어려운 다저스 원정에서도, 따지고 보면 이게 그 내셔널리그 전체 뭐 1위급 팀이랑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 전체 2위급 팀, 이런 팀들이 붙는 거여서 되게 치열할 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만큼 다저스가 홈이긴 합니다만은 휴스턴도 저력이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에 그냥 2.5 프렌 그 정도 보고 싶고, 오바 같은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 애리조나 대 캔자시티입니다. 이로드랑 이제 부비치가 붙는데, 양팀 선발들은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따지고 보면 당연히 부비치가 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지금 부비치가 최근에 좋지가 못해요. 한때 아메리칸 리그 전체 방어율 1등 이랬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5.23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은근히 얻어맞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양키스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을 했을 때 그때도 불은 했었다, 이렇게 약간 쉴드를 치긴 했었는데, 이후에 뭐 텍사스, 템파베이, 다저스 전부 다 빠따를 좀 치는 애들만 만났었고, 텍사스 빼고는 심지어 텍사스전에서도 5.1이닝 3실점으로 내용 자체는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부비치는 확실히 좋은 상태처럼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부비치는 시즌 초반 같은 모습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좀 뭐 RPM도 상승을 하고 공격적인 투구 비율로 좋아졌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이로드 부상자 명단에 갔다가 복귀한 이후로는 5경기 동안 1.98이에요. 뭐 삼진도 꽤나 잡고 있고, 사실 애리조나가 이제 뭐 이로드라든지 뭐 몽고메리라든지 지금 뭐 코빈 번즈도 누워있고, 지금 뭐 갤런은 아주 못하고 있고, 코빈 캐롤도 이제 아웃 상태에다가 AJ 퍽도 시즌 아웃에다가 그냥 불펜이고 빠따고 선발이고 간에 참 불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일 나오는 이로드는 복귀 이후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 날에는 뭐 6이닝까지 막아주고, 안 좋은 날에도 그래도 한 5이닝 동안 1, 2실점 정도, 그 정도는 기대해볼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또 켄자가 빠따가 참 좋지 못했는데 지금도 딱히 뭐 나아진 모습은 많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매번 애리조나는 이런 빠따의 구성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코빈 캐롤이 없는데도 이 마르테 같은 애들, 케테 마르테가 요즘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5월 19일 이후로 봐도 애리조나의 OPS는 리그 전체 2등이다. 빠따 자체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 불펜이나 선발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내일도 한번 그냥 애리조나 승 같은 거 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선발의 격차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분위기상으로
승적으로는 요즘에 부비치는 못하고 이로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도로로는 이로드가 오히려 꿀리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물론 이제 켄자가 좌한 상대로 특히나 원정 갔을 때 애리조나 같이 좀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 이런 데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좀 조명될 것 같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이건 애리조나 승에다가 뭐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애리조나 경기는 딱 봐도 언더 보기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냥 뭐 애리조나 승 정도 배당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어슬렉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베이브리지 시리즈, 캘리포니아 북부의 대도시 팀들끼리 붙는 건데, 글쎄 뭐 라이벌 의식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어슬렉스도 시즌 초반에 아메리칸 서부지구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결국에 또 5등이거든요. 천사한테도 밀린 입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슬렉스의 상황이 뭐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런 좀 그 기간으로 살펴도 어슬렉스의 불펜이 여전히 좋지가 못하다. 그나마 최근에 좀 방어를 깎아 먹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뚜렷하게 뭐 긍정적이다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원래부터 올 시즌 전체로만 따져봐도 리그에서 불펜이 1등인 그런 구단이잖아요. 최근에는 약간은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이긴 하는데, 글쎄 뭐 시어스 대 벌랜더, 저는 저번에 한번 시어스가 등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좌한 선발한테 굉장히 약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시어스가 원래는 샌프한테 이제 2경기 동안 전부 다 7이닝 이상을 먹으면서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했었는데, 그날 한번 이제 샌프한테 4이닝 4실점으로 엄청 못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스를 대 샌프란시스코한테 아주 뭐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지라 딱히 뭐 믿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벌랜더도 이제 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뭐 믿음이 많이 가진 않는데, 그래도 뭐 견고하게 좀 길면 6이닝 짧으면 한 5이닝 가량을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긴 선수이긴 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아주 안 좋을 때보다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샌프의 승 정도? 그 정도는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역배던데, 저는 지금의 어슬렉스의 상태에 정배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울린다고 보진 않아가지고 이건 뭐 언더오버는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 샘프의 일반승 정도 그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